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자유우파 성향 여성 원로 지식인인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북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추모 사업과 관련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올해 만 75세인 서지문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조선일보에 장기 기고하면서 호평을 받은 글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서지문의 뉴스로 책 읽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올린 대한민국과 함께 환호할 수 있는 호남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칼럼을 통해 전북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부터 이 일을 맡아 한 조직위원장이 현 정부의 잘못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참으로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뭘 믿고 이토록 뻔뻔할까? 역시 5.18이겠지라면서 5.18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래된 만능 창금이며 방패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추모 사업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요, 실질적인 호남공화국 독립선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호남은 영원히 치외법권적 특권지역으로 남아서 자자손손 피해심리에 의지해서 도발적인 반국가 사업을 벌이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청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전긍긍하며 그 비용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휠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호남이 화합해서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럼 서지문 명예교수의 이번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과 함께 환호할 수 있는 호남이라는 제목의 칼럼 도입부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는 얼핏 담대하고 스마트한 전략 같지만 섣불리 시도해 볼 일은 아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는 엉뚱한 사람을 원흉으로 지목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면 후한무치 파렴치한으로 크게 지탄을 받고 배척을 당하기 십상이니까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세상이 무한히 모렴치해져 가니 뻔뻔한 책임 전가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무슨 특효 처방처럼 거의 모든 정객이 애호하게 된 전략인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관련돼서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서지문 교수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한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처참하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자칫하면 수많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질병까지 얻어갈 뻔했는데 현 정부와 기업, 민간의 비상한 수습 노력으로 겨우겨우 행사가 집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상륙한 태풍의 덕으로 마지막 이틀은 자리를 옮겨서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잠자리와 한국 문화체험을 특별 제공해서 큰 불상사 없이 청소년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끝났다. 청소년들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년 2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서 참가했다는데 그들을 질척한 땅에서 곰팡이 핀 음식을 먹으며 모기에 뜯기고 불결한 화장실을 쓰게 하다니 그것은 나라 망신을 넘어 인간 품위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유용 착복하느라 나라 망신을 자초한 준비위원들은 급히 구원의 손길을 뻗은 현 정부에 큰 절을 올리고 사죄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터무니없는 준비 소홀, 그에게 예산 유용, 무려 99회의 다분히 외유성 견학 출장,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 부실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지난 정부부터 이 일을 맡아 한 조직위원장이 현 정부의 잘못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의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참으로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가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재명의 집요한 주장 못지않은 어이없는 파렴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서 그들은 뭘 믿고 이토록 뻔뻔할까? 역시 5.18이겠지. 5.18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올해 만능창금이며 방패였다. 피해 보상 심리는 만인의 공통된 것으로 병적인 것이 아니면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는 보상을 받는 순간에는 상처가 어루만져지는 듯 하지만 습관화되면 같은 양의 위로를 위해 점차 더 큰 보상이 필요하게 되어 영구히 피해자로 머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1980년 5월 우리 국민 중에서 광주를 위해 울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5월 18일에 발발했던 광주 사태 혹은 광주 항쟁이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일이었던 것 같다. 그해 5월 기대도 불러일으켰지만 연일 계속된 주요 도로 점거로 일상생활을 몹시 힘들게 했고 북한의 남침 우려도 심각하게 야기했던 서울의 봄이 5월 17일에 어렵사리 일단락되고서 18일 19일은 조용해서 그런대로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 20일부터 경악할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광주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급파된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 때문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크다는 풍문이었다. 정식 매체를 통해서는 보도가 안되고 유언비어만 퍼져나가니 전원 속의 참상은 점점 더 참혹해지고 온 국민이 절망과 분노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때 광주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탄하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라면서 1980년 5월을 상기했습니다. 서지문 교수는 그 후 그해 5월 말의 소문은 크게 과장과 픽션이 섞였던 것이었음이 밝혀졌지만 광주는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의식 한켠에 자리했다. 평범한 국민은 개인적으로 광주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바는 없지만 모든 비호남인이 가해자로 분류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광주를 향한 압도적 죄의식은 광주에 의해 수용되어 화해의 기반이 되지 못했고 호남인이 생각하는 적정 보상의 수준은 높아져만 가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1980년 광주는 점점 보복의 도구가 되어갔다. 호남에서 발언한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친일 인명사전이 편찬되어 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에서 사회를 이끌며 민중의 삶을 도왔던 지도자급 인물들이 다수 친일파로 매도되고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 제작되어 건국 대통령이 명백히 조작된 또는 교묘히 짜맞춘 증거들로 파렴치한으로 매도되고 대한민국은 앞서나간 소수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세운 불평등의 나라로서 국민이 반란을 일으켜 파괴해야 할 나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지문 교수는 그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광주 사태 이후 40여 년간 광주에 대한 죄의식과 부채감이 점차 마멸되었다. 그래서 차츰 광주는 애처로운 광주, 온 국민이 위로하고 돕고 싶은 광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무한히 속죄를 강요할 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지 않고 외부 적을 끌어들여서라도 전복시키려고 작정한 적성지역이 되어갔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언제 처음 나왔는지 모르는 5.18 유공자 명단을 5.18을 직접 겪은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외지인들에게 의문투성이인 그 명단은 호남에서는 정당한 기준과 심사 절차에 의해 작성된 훌륭한 명단으로 지지를 받고 있을까? 외지인으로서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 그 명단이 광주 정신의 배반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같은 인식을 가진 호남인도 많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5.18 가짜 유공자 명단 지금 이 부분을 거론하는 걸로 보입니다. 서 교수는 또 전라북도가 3년마다 열리는 수만 명의 청소년이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그토록 허술하게 준비한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의도적이라는 의심까지 든다. 대회의 조직위원들은
멋지게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대회를 치러서 나라의 체면을 한층 높이고 호남의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행사를 형편없이 망쳐서 호남이 무능력자가 된 이유를 전 세계에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작용했던 것일까? 또는 취약한 위생환경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어 제2의 이태원, 아니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 이 정부를 거꾸로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문 명예교수는 이어서 광주시의 정율성 추모사업과 관련해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또 광주시가 48억을 들여서 작곡가 정율성 추모공원을 광주에 조성한다고 한다. 정율성은 한국전에 투입된 연인원 240만의 중공군에게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한국 국민을 더 많이 살상하라고 사기를 고취한 공산주의 영웅이 아닌가. 그런 민족적 죄인을 추모하는 공원을 짓는 행위는 반국가 반민족 행위로서 이를 주관하는 자는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고 2번 살해하는 민족 반역자임을 광주시가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정율성 추모사업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요, 실질적인 호남공화국 독립선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너무도 오래 무기력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을 무척추동물처럼 참아왔고 예산을 갖다 바치며 돕기까지 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호남은 영원히 치해법권적 특권지역으로 남아서 자자손손 피해 심리에 의지해서 도발적인 반국가 사업을 벌이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청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전긍긍하며 그 비용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휠 것인가. 대한민국과 호남이 화합해서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얼마 전 인도가 개발한 위성이 달의 남부에 착륙했다는 뉴스에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열광하는 인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서 저런 환호는 영영 사라진 것일까 생각하니 서글펐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진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번 칼럼은 대단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은 내용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거주하거나 호남 출신으로 수도권이나 영남, 충청,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범호남 출신 국민들이 서진문 교수의 이번 칼럼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일 자유민주주의 국정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평통, 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등 간부위원 61명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통 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나서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3국 공동발표 문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됐는데 3국 공동선언에서 이를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에서 국무위원은 정무직 정치인이라면서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여야의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회피하고 공격받는 걸 싫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격을 받아야 힘이 되고 결집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 야당의 공세에 논리를 앞세워서 적극 국무위원들이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8일 열렸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우리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국무위원들에게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m, 300m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오비밖에 더 나겠나라면서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골프에서 장타를 쳐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이런 인식에는 아마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